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해서 발표할 안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에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업자분들 혹은 예비 사업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실 거라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거나 앞으로 이제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저 대표님, 네. 네, 혹시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보이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비즈니스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로 뽑히는 1등으로 뽑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파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싱가포르에 있는 핀테크 회사의 19%, 즉 5개의 핀테크 회사가 있으면 그중에 1개가 이제 크립토 관련된 사업자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가상자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싱가포르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뽑는 부분들은 이제 싱가포르의 투명한 규제 프레임을 꼽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기관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되어 있고요. 소통의 창구도 이제 하나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한 실행력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사실은 일을 잘 한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싱가포르 INC, 싱가포르 주식회사라고 할 만큼 굉장히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일반 회사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뭐 프로젝트를 할 때 누가 가장 이 프로젝트를 소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강력한 권한을 줄 때에 좀 더 빠르게 성패를 가름질 수 있는 것 같이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금융, 핀테크, 그리고 크립토 관련된 사업의 규제 기관은 싱가포르 통화청이라고 하는 MAS, 마스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하고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기관,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그 강력한 기관이고요. 실제로 이제 핀테크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일찌감치 이제 블록체인 사업자들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그 블록체인 기술들을 테스트베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71년 1월 1일 날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다 보면 MAS의 미션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아닌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건전하고 진보적인 금융센터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이나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금융기관의 안정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제 싱가포르의 MAS 같은 경우는 어떤 혁신적인 금융의 센터로서의 미션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싱가포르에서 크립토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규제들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금융 당국의 목적은 크게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금 세탁 방지 혹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법률 지금 Payment Services Act 그리고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Bill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금 세탁에 초점을 맞춰서 라이센스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MAS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실 이제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2017년부터 MAS가 어떤 식의 스탠스를 했는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밑에 화면에서 보실 때 이제 보라색 부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2017년 ICO가 굉장히 유행하기 전부터 이제 MAS에서는 MS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탠스는 시큐리티 토큰은 기존의 금융시장 상품처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이제 증권선물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겠다.
라고 했고, 사실 유틸리티 토큰은 이제 규제를 안 한다는 스탠스였는데, 이제 점차 라이센스 제도가 바뀌면서 조금씩 스탠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그리고 이제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올해 초 같은 경우는 크립토 트레이딩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위험하기 때문에 퍼블릭 플레이스에서의 광고를 금지한다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반발이 있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마케팅이란 부분들이 제3자의 마케팅 에이전시도 쓸 수 없고 자사 웹사이트, 자사 모바일 앱, 자사의 이제 공식적인 SNS를 통해서만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케팅 관련돼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이제 2019년 1월에 PSA, Payment Services Act가 통과가 됐고요.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이제 디지털 페이먼트 서비스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라라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이제 올해 2022년 4월에 FSMB라는 실제로 이제 PSA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면 이라는 이제 단서가 붙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규제 아비트러지를 위해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면서 싱가포르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서 해외만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사실은 의회에 통과된 FSMB는 해외만 사업을 하더라도 싱가포르에 법인을 갖고 있으면 라이센스를 받고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내용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서 보시면 위쪽은 이제 규제, 라이센스랑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은 또 MAS가 규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장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시장을 육성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프로젝트 우빈이라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고요. 올해 사실 이제 5단계 결과가 완료가 돼서 5단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각 나라의 국제 기관들과 함께 서로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민간 업체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2020년 5월에는 프로젝트 가디언이라고 해서 채권과 예금 등 그 가상자산을 그러니까 채권이나 예금 등 전통 자산을 토크나이즈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디파이에 대한 허가형 유동성 풀까지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JP모건이나 DBS 그리고 이제 그 마켓노드라는 파트너십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 뭐 MAS뿐만 아니라 테마스액이나 IRS 중에서도 IR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세청인데요. 이미 이제 싱가포르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모든 그 텍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제는 있지만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적은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SA 라이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SA 라이센스는 이제 세 가지로 라이센스가 구분이 됩니다.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기는 리스크 기반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환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전만 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환전 사업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라이센스는 결제량, 그러니까 거래량과 유동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하루 평균 3 밀리언을 초과하거나 평균 유동량이 5 밀리언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메이저 결제 기관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보다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PSA 라이센스는 사실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7개의 서비스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뭐 새로 나온 서비스들은 아니고요. 기존에 전자화폐나 아니면 이제 지급결제 관련된 규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하면서 6번째 보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비스에 해당을 하면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3개의 라이센스 중에 하나를 따야 된다라는 거고요.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같이 이제 가상화폐를 사고 팔거나 뭐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의 오른쪽에는 제가 친절하게 여태까지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 수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MAS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들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요 라이센스는 사실은 서비스별로 나오기 때문에 각 동일한 회사라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때마다 각각의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싱가포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자화폐 발행 서비스 5번째 5번 하고요. 6번에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2개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고요. 또 이제 크립토 페이먼트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매입 서비스 4번, 물천 어퀴지션 서비스하고 그리고 이제 GPT 6번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실제로 어떤 해당 사항의 서비스가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PT 상에서, 그러니까 DPT 라이센스를 받은 데가 이제 아까 8개가 있습니다. 4개는 풀 라이센스를 받았고요. 4개는 in principle approval이라고 해서 조건부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이제 거래소와 그리고 지급결제, 피지사들 위주로 받고 있고요. 실제로 2020년 시행된 이후에 총 8개밖에 받지 않았다는 걸 보면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 라이센스 받은 사업자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MS 담당자를 배정받는 데까지 1년 정도가 걸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받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요 회사들한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특별하게 비법이나 왕도가 있다고 왕도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MAS는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절차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통제 절차를 잘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4월 5일 날 통과된 그 FSMB,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총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을 해 드릴 건데요. 이 법안의 골자는 첫 번째, 안 그래도 이제 강한 MAS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MAS가 이제 금지 명령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과 권한을 확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책 강화를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안 해도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들은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FSMB가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거는 아니고요.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페데프라고 알려져 있죠. 페데프에서 2019년 채택한 이제 기준이 가상자산 서비스 바스프라고 하죠. 바스프가 존재하는 그 나라 주리딕션에서 라이센스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규제가 조금 덜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보다 규제가 규제 쪽으로 유리한 쪽에 주리딕션에 법인을 세우고 또 해외에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에 워낙 많은 사실 블록체인 협회에 등록된 회사들만 하더라도 이제 300여 개가 넘습니다. 사실 등록이 안 된 회사까지 하면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뭐 500개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회사들도 이제부터는 라이센스 신청을 하고 관리 감독을 받아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이 법안은 기존에 이제 옴니버스 법안이라 그래서 사실 2020년 7월에 이제 정부에서 그 99페이지의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공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법화가 예고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또 준비를 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언론을 보고 당장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연락을 주신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의회에 통과가 됐고 아직 시행일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입법에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주무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MAS죠. MAS가 관보에 시행일을 공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행일 자체는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 참고로 PSA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 입법화가 됐고 그리고 2020년 시행이 되면서 1년 정도의 이제 시간들이 있었고요. 아마도 FSMB도 1년 이내에 이제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SMB는 MAS의 어떻게 보면 이제 권한의 강화가 목표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MAS 같은 경우는 증권선물법, 금융자문법, 보험법, 그러니까 기존 법령에서 정의된 대상 그리고 그런 거기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 행정명령 처분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금융 환경이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본인들이 MAS가 규제하는 여러 행위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 혹은 이 사람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그 행위가, 위법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더 금지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항으로서 이제 가스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역적 정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지고 또 서비스를 밖으로라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MAS의 이제 또 다른 금융기관, 또 다른 어떤 그 등급으로 분류가 돼서 라이센스와 이제 거기에 대한 필요 요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그 범위도 확대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토큰 거래, 이를테면 이제 토큰을 사고파는 행위들, 두 번째로는 토큰을 교환하게 돕는 이제 거래소, 세 번째로는 이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디지털 토큰, 또 가상 화폐를 사거나 팔게끔 도와주고 알선하는 브로커. 사실 이제 이 브로커라는 게 사실 예전에도 보면 개인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크립토를 사도록 팔도록 도와줬을 때 법에 위촉돼서 사실은 크게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토큰을 주소 한 계좌에서 다른 주소로 보내줄 수 있는 월렛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토큰 커스터디, 그리고 이제 다중 서명권자나 월렛의 키를 분산 저장하는 어떻게 보면 보안 서비스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토큰의 투자나 매각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 자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뭐 과거에도 한국에서 이제 ICO 열풍일 때 이렇게 토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행 FSMB 상에서는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요건들을 보면은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 권한을 갖고 있고 이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다음에 요건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항구적인 사업장을 가질 것, 싱가포르에. 그러니까 법인이 이제 싱가포르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MAS가 이제 서면으로 요청한 날에 질문에 답변할 수 있거나 직접 미팅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이제 사용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거래 원장들을 다 보관하고 있고 MAS에서 요청 시에 적시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재무적인 요건도 PS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세 가지의 라이센스 요건이 있었고 재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FSMB에 의한 라이센스도 일정 부분 재무적인 이제 요건들이 마련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안이나 기술 위험에 대한 통제 체계들에 대한 부분들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분쟁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금융 분쟁 해결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FSMB 시행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하나의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시행 발표 전에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이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제가 관찰한 한 네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철새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요. 규제 아비추러지를 쫓아서 이제 계속 짐을 싸는 스타일이죠. 사실 싱가포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접고 두바이에 새로 둥지를 튼 바이낸스 같은 회사가 이런 유형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두바이뿐만 아니라 파나마나 또 건시 뭐 이런 쪽도 많은 철새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싱가포르에서 이제 뭐 라이센스를 받는 비용이나 시간 면도 만만치도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규제가 없는 쪽으로 옮기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런 조세 회피 지역에 법인을 두고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각 나라의 세무 당국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 이제 몇몇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조세 회피 지역에서 사업을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 회피로 보고 세금이 나오게 부과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험 리스크로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명입니다. 어차피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요건을 맞출 만한 기업이라면 사실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도권에서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게 사실은 좀 더 지속 가능한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국에 대한 투자자 보호에 대한 통제 방안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투명하게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는데 불확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싱가포르 정부의 어떤 리소스 부분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싱가포르 정부는 굉장히 시장을 밀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꼼꼼하게 마이크로 매니지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뭐 MAS에서 수시로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마이크로 매니지를 감내할 수 있어야지만 이 고명의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곰이나 사실 이제 철새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한 대안을 선택하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영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요. 이제 규제가 없는 역에 자회사나 별도 법인을 두고 MAS 규제를 받는 이제 서비스들을 다 이전을 하고 또 규제를 받지 않는 활동만 싱가포르에 남기도록 이제 리스트럭 진행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프로젝트들을 보면 여러 국가나
여러 주리딕션에 이제 조직을 분산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제 굉장히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불확실성에서 이렇게 조금 더 융통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것도 효율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법인 간의 법적인 혹은 이제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추고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여러 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이제 비용이나 또 복잡함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제가 캥거루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 아기 캥거루가 자생적으로 생활하기 전까지 어미 캥거루 주머니 속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실제로 라이센스를 받은 로컬 사업자들한테 이제 보호막을 찾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FSMB에 의하면 이미 이제 다른 PSA나 다른 법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들은 FSMB에 대해서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8개의 PSA 라이센스 사업자 혹은 이제 63개의 회사가 PSA 라이센스에 대해서 이그젬션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이 이그젬션 리스트라고 하면 PSA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이제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었고, PSA 신청을 하고 있으면 아직 라이센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지금 6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이그제미션 리스트에 있는 회사들의 지분 투자를 알선하는 이제 로펌이나 컨설팅 회사도 종종 있는데 사실 이런 이그잼션에 있는 회사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PSA 라이센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절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PSA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두질리전스를 하시고 이런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캥거루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적인 투자 비용도 발생을 하고요. 또 파트너에 대한 비즈니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단점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이런 파트너의 서비스나 상품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모두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이 전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지금 유형들이 각각의 장점, 단점이 다 있고요. 꼭 비즈니스 결정에는 하나의 해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솔루션들도 모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에 관련돼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또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각의 사업 주체가 본인들의 사업 전략에 맞춰서 이런 규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본인들의 조직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게 이제 가장 그 사업자, 사업 주체의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 Q&A가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